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또 경제면 여러 가지 소식들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이러다간 성장률 5% 위태, 선제적으로 돈 푸는 중국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중국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푸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7일 인민은행은 지급 준비율과 정책금리를 각각 0.5%포인트,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다양한 통화 완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1분기 GDP는 5.4% 성장하면서 양호했지만 수출 밀어내기 효과에 따른 반짝 성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PMI는 49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져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적극적인 재정과 완화적 통화 기조를 예고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5% 성장률 방어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개월 수익률 60%라고 미국 전력, 에너지주 잘 나가네. 최근 한 달간 미국 전력 에너지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자력 기업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한 달 수익률이 60%를 넘었고요. GE의 전력망 부분에서 분사한 GE 버노바도 약 48% 상승했습니다. 민간 발전사 비스트라 에너지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도 4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실적 구조와 함께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ETF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는 최근 한 달간 41% 넘게 오르면서 전체 ETF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력 에너지주의 반등 흐름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체코 내부 자본 덮으려 목리, 한국 원전 계약 문제 없을 것.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하루를 앞두고 돌연 연기가 됐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체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EDF는 입찰 과정이 불투명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지 당국은 이미 2차례나 기각한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사 지연과 비용 폭증으로 인한 감사원 지적을 받은 EDF가 내부 비판을 피하려는 시선 돌리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본 계약은 큰 문제 없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체코 측 역시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우려하고 있어 사태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라는 입장입니다. 체코 정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고요. 현지 발주사는 근거 없는 소송이라면서 EDF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겠습니다. 배당 늘려도 주가는 더 떨어져 코스피 PBR 태국보다 낮아.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크게 늘렸지만 오히려 주가 지표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결산 기준 코스피 상장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2.2%로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은 1.0배에서 0.9배로 주가 수익 비율인 PER도 20.7배에서 12.7배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순자산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주가가 되려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의 순이익은 57% 넘게 늘었지만 시가총액은 3.5% 감소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200의 PBR은 0.8배로 미국의 4.8배는 물론이고요. 신흥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PER 역시 11배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 뒤처졌고 심지어는 태국과 브라질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을 늘려도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국의 증시 상황 역시나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꿈의 전고체 배터리 엇갈린 폼팩터 선택.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두고 배터리 업계가 폼팩터 선택을 두고 엇갈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파우치형을 택했는데요. 이 설계의 유연성과 공간 효율성이 높아 휴머노이드, 도심 항공교통, 드론 같이 다양한 응용처에 맞춤형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체 상태에서 이온 이동이 둔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파우치형은 제조 공정도 더 유리하고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삼성 SDI는 각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인데요.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둔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팽창에 따른 화재 위험을 견디는데 금속 외장을 갖춘 각형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닝더스다이와 비아디 같은 중국 업체들도 각형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각형은 구조가 단순해서 표준화가 쉽고 또 산업 전반에서 범용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적인 양산 시점이 오면 이 당시에 어떤 폼팩터가 시장 주도권을 쥘지 수요처 트렌드에 따라서 확연히 실적이 갈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뉴스들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배터리 중에서도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힘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